출산용품 리스트 강의를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입히기 항목을 볼 거예요. 입히기. 베네 쪼고리, 신생아 모자, 속싸개, 손싸개, 발싸개, 그다음 손수건, 양말, 턱받이랑 네이 같은 거를 종합을 해왔어요. 그래서 몇 개 정도 필요하고 어떤 소재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입히기 소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가닉 소재를 써야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원단 자체가 아이한테 화학적인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은 생산을 한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굉장히 좋죠. 친환경이라고 보면 되고 트러블이 별로 없고 아이들 피부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바르는 것들도 전부 다 향이 거의 없는 거 위주로 쓰고 아이한테 좋은 원단은 오가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닉 소재 원단은 일반 원단보다는 훨씬 비싸요. 농장 자체가 재배 기준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비료 같은 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재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가닉 소재 원단 중에 첫 번째 항목은 베네 쪼고리입니다. 베네 쪼고리 완전히 귀엽죠. 네,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베네 쪼고리 오가닉 원단이고요. 베네 쪼고리의 장점은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어서 아이가 상하의 기준이 거의 없죠.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쉽게 풀고 갈아입히고 언제든지 기저귀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보통 생후 1개월까지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자주 갈아입히게 돼 있고요. 베네 쪼고리 보면은 모든 베네 쪼고리가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베네 쪼고리 소매 보면 요게 나오죠. 요게 뭔가요? 손싸개죠. 그래서 손싸개도 같이 베네 쪼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계신 사모님 너무 인상을 쓰셔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것 같아. 잘 보이시죠? 여기 만져보세요. 네, 이런 거예요. 네, 뭐냐면 손톱으로 손으로 얼굴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손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싸개까지 포함되어 있는 베네 쪼고리가 있다. 그리고 베네 쪼고리에서 손싸개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손싸개를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모자와 속싸개, 손싸개 한번 볼게요. 짠, 귀엽죠? 네. 모자는 수량이 몇 개로 돼 있죠? 한 3개 정도 돼 있어. 한 2-3개 정도면은 되고, 보다시피 금방 빨면 금방 마를 수 있는 사이즈고, 소재 자체가. 그래서 근데 한두 시간 아이들이 모유를 수유한다든지 아니면 분유를 먹더라도 그 힘이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젖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머리가 금방 축축해지고 그때 다시 새 걸로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 또 빨아서 금방 말라요. 또 체온 조절을 아이들은 잘 해줘야 됩니다. 머리를 통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모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3개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오가닉 소재고요. 속싸개는 우리 아이들 재울 때나 안고 나갈 때 이렇게 속싸개를 꼭 쓰죠. 이 부분이 머리 닿는 부분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대부분 이렇게 속싸개를 놓고 아이를 눕힌 다음에 아이가 손이나 발이 밀착되어 있고 편안하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잘 때? 모로반사 같은 게 일어나서 자기가 막 깨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편안하게 못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싸주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아이를 싸주고요. 이렇게 해서 등받이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싸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편안하게 모로반사를 막아주게끔 하는 게 이제 속싸개. 속싸개는 보통 한 5개 정도인데 뭐 이불 대용으로 따뜻한 공간에서는 깔아도 되고요. 또 역시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적고 이거는 나중에 패드식으로 또 깔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싸개, 그 다음에 발싸개 이렇게 있어요. 요거 뭐죠? 네, 좀 길죠. 손싸개. 요거 이제 가로로 길죠? 발싸개.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다 들어가요. 네. 손싸개, 발싸개 역시 오가닉 소재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 예쁘겠죠? 다 세트죠, 이렇게. 네. 손싸개는 한 3개 정도 표시를 해드렸고요. 발싸개는 한 2개 정도인데
발사계는 뭐 외출도 많이 있지 않고 아이가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했고,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항목이 우리가 가제손수건이에요. 가제손수건이야말로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가제손수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0장, 우리가 체크한 건 한 30장 정도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가제손수건은 목에다 감아서 체온도 조절을 해주고, 아이 흘리는 거 신바지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 수시로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도 하고, 베개 같은 경우에 깔아놓고 하면은 베개가 좀 덜 젖죠. 아이가 땀을 많이 흘릴 때도. 그래서 보통 제품들을 뭐 구매하셨을 때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잖아요. 구매하셨을 때 뭐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추가로 구매하기도 해서 좀 많이 있을수록 좋다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 양말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표시를 했는데, 아이 신생아 때 외출이 잦으면 발사계보다는 양말 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예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신생아 때 거의 외출이 별로 없고 그러면 뭐 1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양말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턱바지예요. 턱바지. 턱바지가 없으면은 옷이 다 젖겠죠. 젖고 묻고 하기 때문에 베네 쪼고리든 네이든 여러 번 갈아입혀야 될 거를 턱바지를 통해 가지고 보호할 수 있고, 요거는 보통 3개 정도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턱바지만 잘 써도 빨래할 수 있는 양이 훨씬 줄어드니까 요거는 꼭 필요하고요. 요걸로 이제 아이 턱이나 이런 것들 잘 닦아줄 수 있게끔 역시 오가닉 소재로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항목은 아기 네이하고 바디슈트 그리고 우주복, 이렇게 본격적인 이제 의류죠. 이제부터는 이제 의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전에는 그냥 걸치는 거, 감싸는 거 정도 수준이었는데, 외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의류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아기 네이. 자, 이제 상하이가 이제 분리가 됐죠. 하의하고 상의가 이제 분리가 된 네이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바디슈트. 바디슈트는 하의 실종이죠. 하의가 없죠. 하의가 없고 밑에 버튼을 통해 가지고 기저귀를 쉽게 가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바디슈트. 집에서 엄청 유용하게 쓰는 거죠. 이건 뭐죠? 아기 우주복이죠. 우주복. 상하이가 붙어 있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보면 바디슈트는 하의가 없어요. 하의가 없고 기저귀를 쉽게 갈 수 있게끔 날씨가 따뜻한 여름이나 집에서 보통 자주 이용하는 거. 물론 요 위에다 바지를 입어도 되긴 하지만, 그리고 요 우주복은 상하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나 뭐 등, 옆구리 이런 곳에 옷이 말려 올라가서 춥거나 그러지 않죠. 아이가 배에 바람이 많이 세면 어떻게 되죠? 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점은 상하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체온 보호에 좀 좋다. 역시 한쪽에 트임이 다 돼 있어요. 트임이 쫙 돼 있어서 굉장히 쉽게 기저귀를 체인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상하이가 붙어 있는, 떨어져 있는 거죠. 요거의 장점은 개별적으로 빨고 개별적으로 상의도 따로 빨고 하의만 다시 갈아입혀도 되니까 그런 장점이고, 뭔가 제대로 입혀놓은 것 같죠? 옷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렇게 네이. 요거는 아무래도 소재가 두꺼운 겨울용도 있고 이렇게 아주 두껍진 않고 사계절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집안에 온도, 체온 조절하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은 아기 네이나 3벌 정도 했고, 바디슈트가 정말 집에 사용하기 좋아서 한 5벌 정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우주복은 한 2벌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서 나는 우주복이 훨씬 더 편해. 우주복을 한 2벌 더 사면 되고, 나는 바디슈트가 엄청 편하네. 요거 더 사시면 돼요. 난 외출이 많으니까 네일을, 상하이를 좀 2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하시면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거예요. 역시 소재는 뭐라고요? 오가닉 소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입히기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씻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목욕시킬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 목욕시킬 때? 떨리기도 하고, 떨어뜨릴까봐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아이가 또 숨 못 쉴까봐, 어디에 눌릴까봐 전전긍긍 앓죠. 그리고 이제 막 온몸이 다 젖어요. 아빠, 엄마. 거의 뭐 셋이 목욕하는 느낌이에요. 막 옷이 막 엉망진창이죠. 막 거품하고 막.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됐죠.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아기 욕조나 온도계, 샴푸 종류, 타월 종류, 그다음에 수딩 크림, 발진 크림이나 뭐 세정제나 세탁망이나 천 기저귀, 일반 기저귀 교환대하고 손톱 가위나 물티슈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식기기 용품에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기 욕조가 맨 먼저 나와 있죠. 이렇게 뭐 특정 브랜드를 저희가 홍보하는 건 아니니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고요. 일단은 두 개를 저희가 했는데 두 개를 왜 가져왔을까요? 색깔이 예뻐서? 네, 맞아요. 씻고 헹구기. 맞아요. 첫 번째는 아이가 맨 먼저 씻을 때 일반적으로 목욕용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헹굼용 이렇게 따로 준비하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이 지나더라도 아직 신생하기 때문에 아이가 작잖아요. 그리고 목욕을 하다 보면 체온이 많이 뺏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씻긴 다음에 바로 헹구고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두 개를 가지면 제일 좋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고 목욕용하고 헹굼용 이렇게 두 개 하고 거품 여기서 한 다음에 빼서 여기서 헹구고 바로 목욕 타올로 안고 나오면 된다 해서 두 개를 권해드렸던 거고요. 이 제품은 보시면은 우리 아이 전용 욕조다 보니까 이렇게 패드가 논슬립 패드로 다 등받이가 다 논슬립 패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 엉덩이가 앉고 싶지 않아도 앉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논슬립 패드하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너무 건성건성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요런 제품도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요. 무겁지도 않고 잘 마르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그냥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바지는 밑에 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밑으로 빼도 되고, 위로 빼도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포개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용, 헹굼용을 따로 준비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탕 온도 우리가 맞춰야 되죠. 보통 탕 온도 몇 도 정도가 좋아요? 38도. 맨 뒤에 할머님. 39도. 너무 찍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보통 38도에서 40도 사이 이렇게 맞추면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팔꿈치 온도를 댔대요.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그래서 그 정도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탕 온도계가 있죠. 탕 온도계로 아주 과학적으로 재면 되죠.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탕 온도계 요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사가지고 양쪽에 넣어놓고, 예, 탕 온도 맞춰놓고 목욕하고 또 식을 수 있으니까 탕 온도 보고 맞춰서 하시면 돼요. 보통 38도 정도로 맞추면 되고요. 헹굴 때만 조금 더 따뜻하게 이 정도 한 40도, 39도, 40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샴푸를 보통 하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뭐 한 달도 안 됐어요. 완전히 신생아 때 이제 목욕을 시키면 머리가 거의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샴푸용 따로 바디용 따로 이렇게 안 하고요. 완전히 신생아 때는 이런 식으로 올인원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 플러스 바디워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머리카락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인원 제품을 쓰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생기죠. 그때 이제 샴푸용을 따로 해서 모발에 전용으로 해주면 되고 요거는 바디용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베이비 샴푸는 한 개 정도 준비하면 되고 처음에는 올인원 제품을 쓴다 하시면 되고요. 베이비 바디워시를 한번 볼 거예요. 바디워시는 요런 식으로 바디워시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고 요런 식으로 헤어하고 같이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헤어 같이 쓰는 거 보통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욕 타올하고 아기 타올, 그 다음에 로션까지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목욕 타올하고 아기 타올은 뭐 사이즈 차이죠. 보통 아이가 욕조에서 잘 헹군 다음에 나왔을 때 체온을 많이 뺏길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목욕하고 나와서 닦으려고 나오면 춥잖아요. 약간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바로 이런 큰 타올, 목욕 타올로 아이를 딱 감싸주면 체온도 유지되고 수분도 잡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목욕 타올은 좀 큰 거 준비를 하시고요. 수량은 한 3개 정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유롭게 쓰시는 분은 한 5개 정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오래도록 쓰겠죠. 아이가 신생아 때만 쓰고 2돌, 3돌 때는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오래도록 쓰고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헤어져서 버리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쓰니까 여유롭게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아기 타올 이거 한 4개 정도 했는데요. 4, 5개 정도 준비하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손 닦고 발 닦고 얼굴 닦고 머리 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걸로 나중에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베개 같은 것도 싸도 되고요. 역시 요것들은 밤부 소재입니다. 밤부 소재. 그래서 촉감도 좋고 아이한테 되게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닦으면 바로 아이 체온 조절을 시킨 다음에 아이 베이비 크림 같은 거를 따로 준비하죠. 로션. 로션으로 온몸을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션을 바를 때는 일반 향이 진한 성인들 향하고 다르죠. 완전히 향이 거의 없는, 무향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딩 크림 들어보셨어요?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언제 쓰죠? 건조할 때 또. 진정시키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바른다기보다는 뭐 자기 전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좀 더 바를 피로를 느낀다든지 아이가 좀 햇빛에 노출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자외선에 좀 노출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 요걸 좀 발라주면 진정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수딩 크림이 이런 일반 크림보다 대용량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농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딩 크림을 발라서 진정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기 전에 건성 피부나 이런 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발진 크림 볼게요. 발진 크림. 체인지 인텐시브라는 제품인데 바이오더마 거. 이 제품은 기저귀 발진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가 접히는 부분,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죠? 기저귀 차는 부분. 그 다음에 침 같은 거 많이 흘리고, 그쵸? 침 독도 많이 생길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 제품을 발라요. 이런 보통 발진 크림들은 피부를 좀 코팅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끔 코팅을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 발라볼 거예요, 지금. 요런 게 발진 크림이다. 네, 코팅을 해주는 거. 손등 한번 대주시면, 이게 보시면, 한번 싹 문질러 보시면, 코팅이 이렇게 싹 돼요. 이쪽 쭉 갔다가 올게요. 어때요? 손이 아니 코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아이 민감한 피부, 엉덩이나 목이나 트러블이 있는 부분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면 네, 코팅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목욕 후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싶다 하면 이런 발진 크림을 통해 가지고 케어를 해주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자연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해지면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네, 그런 크림. 이런 것들은 제품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되겠죠. 여러 개는 필요 없고 하나씩만 사용하시면서 피부 상태가 좋고 잘 케어를 하면 많이 쓸 일은 없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물른 피부들이 생기면 그 부분을 바르다 보면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유아용 세제 알아볼 겁니다. 유아용 세제는 당연히 우리가 안전한 성분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아용 전용을 사야 되는 게 당연히 우리 아이 피부를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식물성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천연세제라고 많이 하죠. 천연세제인데도 거품도 잘 나는 제품들이고요. 또 세제 찌꺼기가 많이 안 나도록. 우리 성인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원인을 모르는 계속 트러블이 생긴다 하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용 전용 세제를 그래서 씁니다 라고 세탁하고요. 섬유 유연제 역시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 특히 이제 무향,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체 해롭지 않은 것들을 쓰는 게 제일 키포인트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블랑이라는 제품인데 굉장히 많이 아시죠? 이 브랜드는 엄마들이 이미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에서 얻어진 향을 쓴다. 향이 많지 않거나 거의 무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균 세정제 한번 볼게요. 살균 세정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것들을 또 세정을 또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개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탁망. 뭐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옷이 워낙 얇아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른 옷하고 같이 돌려버리고 그러면 손상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옷감이. 세탁망을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묶어가지고 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 기저귀는 단계별로 있죠. 계열수별로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기저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천기저귀는 요즘 많이 안 하시잖아요. 많이 안 하시는데
아이 피부 트러블이 심한 경우 있어요. 일반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는 요즘은 통풍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천 기저귀보다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서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심한 경우에 여러 가지 로션과 발진 크림을 발라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천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 기저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부 소재인데 이렇게 피면 되게 넓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천 기저귀를 따로 써야 되는 분만 쓰시는 거고요. 대부분 다 일회용 기저귀를 쓰시니까 일회용 기저귀를 못 쓰는 경우만 이런 걸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쓸 때는 당연히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커버라고 하죠. 기저귀 커버. 기저귀 커버는 일회용 할 때는 필요가 없죠. 다 밴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천 기저귀 할 때만 기저귀 커버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게 요게 이제 비데예요. 비데. 아기 비데. 아기 비데는 아기가 이제 뭐 대소변을 넣었을 때 특히 대변, 이제 응가를 했을 경우에 피가 무르니까 그냥 물티슈나 여러 가지로 이제 닦아내는 천이나 닦아내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게 물이잖아. 집에 있었을 때는 외출했을 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거는 세면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세면대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세면대에다 이걸 걸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한 다음에 아이를 머리, 다리 이렇게 눕힌 다음에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아이를 직접 닦아주는 거죠. 물로 헹구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걸어놓으면 되니까 굉장히 잘 마르고요. 요거는 엄청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 세면대가 좀 튼튼해야 되겠죠. 세면대가 혹시라도 흔들거나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거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기저귀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통하고 달라요.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은 왜 필요하냐면 패킹이 좀 더 1단, 2단, 3단 이렇게 1중, 2중, 3중 구조로 보통 돼 있어요. 적으면 2중 구조로 패킹이 돼 있어서 기저귀 냄새가 빠져나오지 않게끔 보통 안에다 비닐을 쓰레기 비닐을 넣어도 우리가 기저귀를 동시에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다 보니까 차곡차곡 싸다 보니까 그 사이에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거고 아무래도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끔 잡아준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통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저귀 교환 때는 이 정도 높이에 아이를 눕혀놓고 기저귀를 교환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저귀 교환대가 있으면은 엄마들이 허리를 많이 굽히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좀 편하겠죠. 보통 침대나 소파나 이런 데는 그나마 낫지만 거실 바닥 같은 데나 급하면 이렇게 갈기 때문에 패드가 있으면은 기저귀 교환대를 통해 가지고 갈면 좋다라고 필수품은 아닌데 그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톱, 가위, 면봉 이건 다 어린이 전용입니다. 신생아죠, 신생아. 면봉도 완전히 신생아용이 있어요. 작겠죠, 되게. 작고, 예, 이렇게 해서 눈가나 뭐 코나 귀나 여러 가지 많이 쓰이겠죠. 신생아 면봉, 신생아 손톱 가위, 우리 자녀들 완전 작죠. 예, 잘 안 보이죠. 예, 이런 가위를 통해 가지고 손톱, 그렇죠? 이렇게 하고 구강 티슈, 구강 티슈는 우리 아이가 양치를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혼자 못하죠. 그런 경우를 하고 외출할 때 특히 많이 필요하겠죠. 물티슈는 당연히 대놓고 살아야 되겠죠. 물티슈 항상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콧물 흡입기, 요거는 자동도 있고 이렇게 수동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콧물은 아이가 아팠을 때 열이 나고 콧물이 코가 막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콧물을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식기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먹이기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먹이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먹이기는 젖병, 뭐 젖꼭지 닦는 거, 브러쉬, 세정제, 그다음에 건조대, 보관대, 집게, 소독기, 유축기, 모유 저장팩이나 수유 쿠션, 분유, 식탁 의자까지 먹이기 항목에 넣었어요. 그래서 먹이기 관련된 거를 따로 카테고리를 모아봤으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또 체크해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기 하면 제일 먼저 분유죠. 우리가 분유, 젖병을 통해 가지고 분유를 먹거나 모유를 또 젖병을 통해서 먹거나 저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이즈가 있어요. 보통 180, 140, 180, 그러니까 150에서 200 밑으로 보통 많이 준비를 해요. 요런 거 같은 경우 사이즈는 160이거든요. 160. 신생할 때는 250
이상 큰 거를 사용할 수가 없죠. 아이가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을 사용해야 되고요. 젖병을 우리가 아이가 먹을 때 분유통이 워낙 큰데 아이는 신생아라서 1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니, 뭐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먹는 양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젖병이 지나치게 크면 먹는 양을 조금 넣게 되면 공기층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배탈 나요. 배앓이를 아이가 할 수 있어요. 신생아 때는 작은 거 위주로 먹이고요. 부족할 때는 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는 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를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처음에 조금 주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작은 거부터 한 두세 개 준비해서 아이를 먹이고요. 컸을 때는 좀 더 큰 거, 더 컸을 때는 풀 사이즈로 이렇게 한다 하시면 되고 보통 3개에서 5개. 3개는 부족할 거예요, 아마 보통.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젖병은 쓰다 보면 헹구고 닦고 할 때 안에서 스크래치가 날 수 있죠. 아무리 천천히 닦아도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되기 때문에 닦다 보면 이 안에 미세 스크래치가 나면 그 스크래치 사이로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깨끗이 닦아도 이게 때가 끼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미세 스크래치가 있다 그러면 그건 교환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아이가 정말 미세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했다가 교체 시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꼭지는 우리가 단계별로 있어요. 여기 보면 십자 그 칼선이 있어요. Y자 칼선이라든지 그런 칼선에 따라서 양을 조절을 해주죠. 아이가 빠는 힘이 다르죠. 커가면서 빠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나오는 젖꼭지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탈나고요. 체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힘은 센데 너무 구멍이 작게 되면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맞게끔 단계별로 아이 빠는 힘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브러쉬는 당연히 젖병 전용 브러쉬를 써야 되겠죠. 닦으려면. 우리가 먹는 음식 닦는 걸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구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쉽게. 네, 브러쉬.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젖꼭지도 이 구석구석 손가락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이렇게 닦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통해서 닦을 때 젖병 세정제를 쓰면 되겠죠. 젖병만 닦을 수 있는 젖병 세제가 나와요. 그런 거를 구매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젖병 세정제 이런 걸 구매를 해서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깨끗이 닦아주고 말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용을 꼭 써야 된다 보시면 되고 건조대 있죠. 이렇게 깨끗이 털어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건조시키면 되겠죠. 이런 건조대 하나 정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거 망가질 염려도 없고요. 분리해 가지고 말리면 됩니다. 이렇게. 네.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요. 많이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젖병 보관대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겠죠. 마르면 이 상태로 계속 내두는 것보다 여러 개가 생길 거니까 젖병이. 그래서 보관대를 따로 열어서 그 보관대 열어서 집어넣고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만 꺼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관대까지 알아봤는데 젖병 우리가 이제 보통 삶을 경우에 집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뜨겁죠. 네. 삶을 경우 이렇게. 이런 집게. 삶지 않고 보통 소독기 같은 걸로 많이 하죠. 근데 삶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자주는 안 삶아도 가끔 삶으면 이렇게 손으로 빼기 싫으면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뺄 수 있게끔 집게를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소독기 방금 말씀드렸는데 소독기는 이쪽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쪽에. 유팡 소독기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경품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분 가져가시죠? 요거. 요렇게. 그쵸? 보통 문이 이렇게 이쪽이 냉장고처럼 안 열리죠? 이쪽으로 열리는데 잘못 만들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네, 젖병을 잡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자꾸 열고 넣고, 네. 그렇게 하고 이중 문입니다, 이렇게. 패킹되고 살균하고 소독하고 코스별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지 않잖아요. 일단은 크지 않고 이 제품은 세척을 한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넣고 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온이에요. 저온 방식이다 보니까 세척을 해서 말린 다음에 집어넣고 한번 소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제품들이 다 그래요. 햇님토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온 소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축기는 우리가 이제 적당한 양을 아이가 먹는 양하고 엄마가 모유 수유하는 양이 맞으면은 좋죠. 맞으면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모유가 많거나 그러면은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보관을. 그러기 위해서 유축기를 통해 가지고 보관을 하면 되고요. 좌우 밸런스도 맞춰야 되니까 한쪽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유축을 통해서 그런 걸 맞춰주고, 저장 팩이 있어요. 모유 저장 팩. 모유 저장 팩은 이렇게 그냥 패킹이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보면 눈금이 다 나와 있죠. 눈금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일정 양, 아이가 먹는 양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양대로 딱 저장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너무 많이 해서 반만 따르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하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장실에 꺼내서 쓰시고. 그래서 이런 모유 저장 팩 유축기를 통해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유 쿠션이에요. 이제 아이를 수유를 하다 보면 5분 만에 후딱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러다 보면 이제 팔도 아프고 아이도 불편하고 땀도 차고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유 쿠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 앞에 이제 해놓고 이렇게 수유를 하겠죠. 그러면 앉아있다고 치면 되게 편안하고 아이도 안정감을 갖고 엄마도 안정감을 갖고 흔들림이 없게끔. 그래서 이런 수유 쿠션 하나 정도 있으면 오래도록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에 이제 패드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 편한 거 한번 둘러보시고 맞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유인데요. 분유는 보통 우리가 산후조리원 다 예약하셨죠? 산후조리원에서 분유를 다 주죠, 기본적으로. 거기에 어떤 분유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첫 먹는 분유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왔는데 다른 걸 안 먹어. 그러면 당연히 거기 있는 거 잘 먹었으니까 거기 있는 걸 먹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뭐 사냥분유나 수육분유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엄마들이 다 서칭해서 알아보고, 아, 난 이거를 먹일 거야.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요걸 먹일 거야 라고 미리 준비해서 하시면 되니까, 분유는 정말 회사가 많고 여러분들 잘 체크해가지고 단계별로 스텝별로 있죠. 함량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탁 의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식탁 의자는 우리 아이가 이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데 당연히 좋고요.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이죠. 이 식탁 의자 요거는 스토케예요. 아시죠? 트리트랩이에요. 풀세트로 지금 장착을 해놨는데, 요거는 아이 뭐 자세 교정에 좋다고 해서 되게 엄마들이 핫하죠. 다른 제품보다 좀 비싸긴 하지만, 예. 지금 눈이 바짝바짝해요, 지금. 스톡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특별한 브랜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식탁 의자는 식사라는 거, 밥이라는 걸 먹는 게 정해져 있고 규칙적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알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먹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매일 돌아다니면서 먹고 밥을 먹는 건지 노는 건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그러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기가 어려우니 자세를 잡고 엄마 아빠가 식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식탁에다 붙여놓고 쓰면 되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요거를 분리가 시키고 앞에도 분리시키고 키에 따라서 단계별로 할 수 있게끔 오래도록 쓸 수 있고요. 둘째 태어나면 다시 올려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의자를 높이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단계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어떤 것들은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쉽게 밀고 끌고 해서 이동하기 편한 그런 유형도 있고요. 또 어떤 제품들은 먹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재우는 경우, 바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누워서 잘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 놀이 장난감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식탁 의자인데 그런 거를 접목해서 구매하셔도 되고 그냥 심플하게 식탁형만 구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분리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된다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먹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산모님들을 위해서 태교에 좋은 음악을 두 곡을 라이브로 해서 테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테너 선생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테너 길현봉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마중이라는 한국 가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You Raise Me Up, 힘내시라고. 네. 자기 갖고 힘드시잖아요. 잘 때도 힘들고 뭐 걸을 때도 힘들고 다 힘드신데, 곡 설명을 조금 마중에 대해서 해드리자면, 앞에 보시다시피 화천 비모콩쿨에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작사는 허림 씨의, 작곡은 윤희중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가사 중에 하무무타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보기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매우 흡족하고 만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s are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준비한 두 곡 마쳤습니다. 네. 혹시 더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한 곡 앵콜로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아세요? 네. 내용도 혹시 아시나요? 내용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명한 박사인 헨리 지킬인데요. 아버지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마음 너무 속상해서 박사가 약을 개발해요. 선과 악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데 임상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 팔에 주사를 딱 놓으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을 해요. 선과 악은 분리를 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하이든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긴 하는데 이제 이 딱 놓는 순간에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라는 게 아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 허락하소서 잘 들으셨나요? 네, 고풍스러워졌죠? 네, 눈 감고 이렇게 조용히 들으신 선모님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재우기 항목을 먼저 배워볼 건데요. 아기 침대, 이불, 베개, 담요, 겉싸개, 방수요, 바운서하고 잠잘 때 온도계, 습도계까지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맨 먼저 우리 아기 침대 항목이 나와요. 보통 100일 전후의 아기는 수면 시간 중 움직임이 많아지므로 충분한 이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아기 침대하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엄마하고의 분리수면을 습관을 들이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끼고 이렇게 자면은 아이가 커도 계속 엄마 옆에만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리수면을 시켜야 되고 침대를 통해 가지고 분리가 되면
아이를 뭐 눕혀놓고 재워놓고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할 수 있고, 보통 바퀴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실로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제품은 리안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모기망도 같이 있죠. 아이가 아무래도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기망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모기망이 통풍이 잘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 어차피 틀어놓을 거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렇게 모기망을 쓰시면 되고, 이건 뭐죠? 기저귀 이제 체인징 패드예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기저귀 받침 대신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아이가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쿠션이 다 이렇게 있어요. 요 위에다가 이불이나 요 같은 걸 깔고 재우면 되고요. 보통 보면은 앞에 이렇게 트임이 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모기망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분리 완전 시켜가지고 모기망을 안 쓸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모기망을 안 쓸 경우에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빼면 되고요. 따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한쪽에 이렇게 트임이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사용하시는 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하고 마주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옆에가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침대 옆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맞추겠죠. 이렇게 맞춰 놓으면 아이 커팅도 가능하고, 이쪽에서 아이를 만지거나 케어하거나 기저귀 갈 때도 편한, 이렇게 되게 편해 보이죠. 그리고 단계별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나오죠. 단계가 이렇게 좌우에 표시가 되어 있으기 때문에 누르셔가지고 내리시면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가서 똑같이 하면 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신생아일수록 높이에서 엄마가 허리를 많이 안 굽히고 아이 커팅이 가능하게끔 하고, 낮을수록 아이가 이제 크면서 높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바퀴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고정시키면 안 밀리게끔 돼 있고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런 거, 뭐 원목도 있는데 원목은 많이 무겁고 하다 보니까 이동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일부 제품들은 이게 폴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폴딩을 해서 가방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게, 엄마 집에 가거나 아니면 뭐 본가에 가거나 뭐 하루 이틀씩 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 재우는 게 좀 문제인데, 그런 거 접어서 차에 딱 실어 가면은 짠 펴가지고 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분리수면 하는데 아기 침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기 이불 항목 볼게요. 이불은 신생아이다 보니까 출산 후 뭐 100일 이전에 완전히 신생아일 때는 사실 이렇게 큰 이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이불은 6개월, 1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불은 이렇게 크게 나와서 아이가 뭐 2돌, 3돌 지나도 충분히 쓸게끔, 3살, 4살 다 쓸게끔 되어 있고요. 웬만한 뭐 성인도 어느 정도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불을 하나 사두면 애기 전용으로, 우리 아이 전용으로 쓸 수 있다. 크기는 넉넉하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불이 있으면 당연히 베개가 따라가야 되죠. 좁쌀 베개들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죠? 네. 땀도 많이 차고 하니까 짱구 베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잘 젖고 하니까 이 솜 안에 땀이 배게 되면 곰팡이도 쓸 수 있고 눅눅해지잖아요. 세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손수건이든 아까 얘기했던 속삭이 같은 거든 아니면 수건, 아기 수건 같은 거 있죠. 그런 타올 같은 거 넣어놓고 쓰시게 되면 요것만 빨는데도 되게 쉽게 걷어내서 빨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베개도 한 2개 정도, 최소한 2개 정도는 번갈아가면서 말리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불은 1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담요는 이런 블랭킷인데 뭐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두께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아이 태어나는 계절에 따라서 두꺼운 거 있고 이렇게 얇은 걸로 깔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덮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불, 그 다음 베개, 담요 이렇게 따로 준비를 각각 있어야 돼요. 한 개씩만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되고, 겉싸개는 아이가 태어나서 겨울이다, 부모님 댁에 가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속싸개나 얇은 블랭킷 담요 같은 거는 좀 적잖아요. 아이한테 파카를 입힐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겉싸개는 이렇게 이불하고 달리 이렇게 아이를 넣어서 머리까지 보호하고, 이렇게 보면 다 여기 묶게끔, 여기 단추 보이시죠? 단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딱 묶어가지고 풀러지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카시트를 태울 때 카시트 위에 갖고 가서 안고 카시트 태우고 위에다 덮어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싸개 말고도 겉싸개는 이불 대용이나 추울 때 외출할 때 카시트에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수요. 방수요는 되게 유용하죠. 양면인데요. 아이가 시도 때 없이 이제 응가도 하고 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많게끔 나오면 기저귀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금 시야했는데 또 시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불이나 요 같은 것들이 금방 젖으면은 계속 빨아야 되니까 방수를 깔아놓으면은 안전합니다. 밑으로 새지 않기 때문에 요거만 걷어놓으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요건 좀 작은 거예요. 더 큰 건 한 2배만한 것도 있어요. 2배만한 것도. 그래서 큰 걸로 사가지고 넓게 이불에 깔아놓고요. 작은 거는 뭐 공간이 조그만 데다 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2-3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정도 제가 이제 어플에다가는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불까지 끝났고 바운서인데요. 바운서는 우리가 긴 시간 사용은 사실 잘 못해요. 2년, 3년 쓰는 건 아니지만 신생아 때는 바운서가 되게 유용하죠. 바운서에서는 보통 이제 짧게 잠은 자지만 긴 시간 재운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요런 바운서, 이건 베이비 변 건데 요거 많이 아실 거예요. 온라인에서 많이 유명한데 이 제품은 단계별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더 완전히 세워서 앉을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동할 때 접을 수도 있고 제품을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꽂으면 아이 의자형으로도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눈은 생글생글 떠 있는데 누워서 이제 흔들리면서 노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바운서들은 자동형도 있어요. 음악도 나오고 멜로디도 나오면서 자동으로 움직여서 패턴도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바운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시면은 아이한테는 엄마가 케어하는데 되게 좀 편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잘 때는 집안 온도가 따뜻한지 좀 온도가 추운지 온도계, 습도계, 체온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감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습도계는 꼭 필요하다. 온습도계는 방마다 안방도 필요하고 아기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환기도 시키고 습도도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최적의 상태에 케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온계는 뭐 아이가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열이잖아요. 열은 가장 정확하게 재야 되고 열의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병원을 가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지 열이 잡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온계는 1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여유롭게 2개 있어도 되고 오늘 여기가 경품을 드리죠. 3분은 저희가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재우기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놀이와 나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와 나들이는 유모차하고 카시트 설명을 드릴 건데 유모차하고 카시트 같은 경우는 그것만 따로 설명을 해도 되게 길고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용별로만 연령대나 시기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차는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디럭스형, 그 다음에 절충형, 그 다음에 휴대용 사이즈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게 디럭스형 제일 크죠. 요거는 절충형, 요거는 휴대용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갑을 하는 브랜드로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각 브랜드별로 잉글래시나나 뭐 오이스터나 뭐 오리빗이나 귤주나 다양한 브랜드에서 역시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을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어떤 데는 뭐 절충형이 2개인 경우도 있고 디럭스형이 2개인 경우도 있고 휴대용이 2개인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럭스형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전 신생아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시트형이에요. 의자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자형. 이렇게. 이 의자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목하고 척추를 가눌 수 있을 때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정일이 언제세요, 사모님? 6월. 그 6월달에 태어나자마자 앉을 수 있을까요? 못 앉아요. 그때는 거의 누워있죠. 그래서 배시넷이라는 거를 써요. 배시넷 뭔지 아시죠? 배시넷은 여기 보시는 빨간색 지금 보이시죠? 저게 배시넷형이에요. 누워있는, 일자로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로 누워있는 거는 6개월까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걷다가 이불, 아까 속싸개, 겉싸개나 이런 걸 깔아 놓으시고요. 신생아를 눕히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거실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먼저 한번 운행을 해봐도 돼요.
거기서 재워도 되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대로 끌고 나가서 외출을 하셔도 되고. 신생아 때는. 그래서 아이가 컸어요. 6개월 넘어간 시점. 그거는 아이의 크게 발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6개월 시점으로 인해서 요 시트형, 의자형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큰 디럭스형은 의자형과 누워있는 배시넷형 두 개를 같이 한 번에 제공을 해요. 그 금액을 다 받고. 그래서 디럭스형을 구매하면 배시넷과 의자형을 같이 준다. 물론 안 그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가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의자형은 이 상태가 아이가 마주보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요거는 신생아 때. 보통 돌 미만에는 아이들이 엄마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또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아이를 주시하면서 이동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아이가 돌이 지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 재미없대, 바깥에 보고 싶대 하면 이렇게 마주보기에서 앞보기로 바꾸죠. 이렇게 마주보기에서 앞보기로 바꿔서 이동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디럭스형은 사이즈가 커요. 바퀴 크기만 봐도 엄청 크죠. 대부분의 디럭스형이 바퀴가 이렇게 커요. 서스펜션이 되게 좋은 거, 단단한 게 돼 있어서 아이한테 충격이 안 가게끔 유모차 내에서 서스펜션과 프레임이 다 절충을 해줍니다.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신생아 때 뇌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척추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충격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다 받아준다. 그래서 비용은 제일 비싸다, 셋 중에는. 그렇지만 아이한테는 제일 좋다. 단점은 엄마가 혼자 들기에 너무 무겁고 크다. 그래서 이걸 절충하기 위해서 절충형이 나온 거예요. 절충형은 사이즈는 요거보다 작고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볍지만 쿠션도 어느 정도 있고 6개월 이후부터는 절충형으로 태워도 된다. 역시 절충형은 엄마 마주보기와 앞보기가 가능한 거. 휴대용은 마주보기가 안 되는 거. 그럼 돌 지나서 태우거나 최소한 6개월 이상,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만 보고 가는 거고, 절충형은 요걸 섞어 놓은 거죠. 마주보기도 가능하고 앞보기도 가능하고, 폴딩했을 때 디럭스형보다 좀 작고 무게도 좀 가볍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폴딩을 하면 요 정도 나와요. 옆에서 셀프 스탠딩 해보면 요 정도죠. 요 정도면 사실 엄마가 약간 만만하죠. 요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잖아요. 차에 한 번 정도 꺼낼 수 있는 정도고, 이거는 이제 만만하지 않죠? 아, 부피가 좀 많이 나가네. 그렇죠? 무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뭐 두 돌까지도 길게 쓰면 그렇게 써요. 오랫동안. 너무 짧게 쓴다라는 또 오해가 편견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이걸 샀으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아예 안 사고 6개월까지는 거의 외출 안 하다가 이것만 절충형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뭐 틀린 답은 아닌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날씨도 좋은데 나들이 많이 가려면 절충형 사서 아이가 너무 편안하게 오랫동안 타고 바로 휴대용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필 때는 이렇게 해서 피고 올려주시면 되세요. 뭐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접을 때 시트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디럭스형은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면 좀 더 가볍고 컴팩트하게끔 분리해서 실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좀 더 부담이 없죠. 조금 만만해졌죠. 이러면 예, 이렇게 요거 싣고 요거 싣고 이렇게. 그래서 분리해서 보통 이렇게 싣는 경우도 있고, 어떤 브랜드는 시트 분리가 무조건 해야지만 접히는 데도 있어요. 시트 분리를 아예 안 하면은 안 접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또 불편하죠. 아무래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절충형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휴대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게나 이런 사이즈만 봤을 때 엄청 만만할 거예요. 이거는 엄마들이 이 정도는 다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접으면 이렇게 컴팩트하게 접히죠. 필 때도 이렇게 피면 되죠. 휴대용은 앞보기밖에 안 되고 마주보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접었을 때 가장 얇죠. 얇고 가볍고, 그리고 휴대용만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휴대용 유모차가 모든 기내 반입은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은 뭐 대부분 다 억셉트가 돼요. 들어가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좀 안 된다. 뭐 아니면 규격이 있다. 또 해외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화물로 실어야 되고요. 이 제품은 완전히 폴딩해서 하면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되고 어깨끈을 통해 가지고 뭐 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휴대용의 제일 큰 장점은 가볍고 편리하다. 바퀴도 조그마고 프레임도 가늘다. 그래서 엄마가 끌고 이동하고 외출하기엔 되게 좋다. 근데 아이는 신생아를 태우면 아이 충격 흡수가 좀 덜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불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 신생아를 태우면 안 되는 거고요. 잠깐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긴 시간을 태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시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이제 신생아용 카시트예요. 신생아용 카시트의 특징이 있어요. 신생아용하고 주니어용이 있어요. 주니어, 말 그대로 어린이죠. 그 신생아와랑 주니어의 사이가 있어요. 토들러. 들어보셨나요? 토들러? 그래서 주니어는 보통 3세, 4세, 5세 어린 7세까지 보통 타고요. 그 밑에 2돌, 3돌 요때는 토들러형이라고 주니어 바로 밑에 걸 사용하는데, 주니어형이 토들러를 겸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토들러는 뭐냐면 안전벨트가 있는 거 자체적으로. 주니어는 안전벨트가 아예 없는 거. 그 안전벨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차량용 안전벨트를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주니어 카시트를 통해서 차량용 벨트를 쓰는 게 주니어.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신생아용, 신생아 전용 안전벨트가 있죠. 신생아는 15개월까지. 몇 개월이요? 15개월까지는 뒤보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15개월까지는 뒤보고 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뒷자리라고 보면 아빠가 앞에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앞에서 운전하면 바로 뒤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아빠가 여기서 운전하면 보조석 뒤에 아이가 있거나, 이렇게. 그래서 보조석 뒤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태울 때 편해요. 우리나라 교통이 이쪽으로는 내릴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내리면 바로 찾기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데서 주차를 할 때 문을 열고 아이를 바로 태울 수가 있어요. 편하죠? 그러면 이쪽에 자리가 있고 저쪽에 또 자리가 있으면 문을 열고 절로 들어가서 태울 수 없으니 주차장에서 일로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 뒤로 가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선 열 수가 있잖아요. 주차장이니까. 여기서 열고 아이를 태워요. 아이를 태우고 벨트하고 뒤보기하고 문을 닫아요. 그 차 뒤로 나가서 이쪽에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엄마가 타는 거죠. 이렇게. 엄마가 타고 앞에는 앞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내릴 때는 다시 내려서 이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운전석 바로 뒤에 있으면 엄마가 타고 내리기 편해요. 그리고 보조석 뒤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태우고 꺼내기가 쉬워요. 해보시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카시트는 앞자리 보조석에는 절대 태우면 안 돼요. 태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태울 수 있는 아이소픽스가 없어요. 아예 태우면 안 된다고 위에 써 있어요. 에어백이 터지는 앞자리 보조석에는 태우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모든 카시트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뒷자리. 그리고 뒷자리가 보통 3인석이 많잖아요. 가운데 있는 자리도 태우면 안 돼. 태울 수가 없어요. 거기다 아이소픽스가 없습니다. 그 뒷자리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태우는 거고, 가운데 태우면 안 되고, 앞자리 보조석에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보통 큰 차들 같은 경우 1열 운전석 2열이 있고 3열이 있어요. 3열에도 아이소픽스가 있는 곳에만 태우는 거예요. 가운데나 이런 데 못 태우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이소픽스가 뭐냐? 카시트를 잡아주는 안전고리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게 올라오죠? 이게 아이소픽스예요. 여기가 등받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시트와 등받이 사이에 손가락을 딱 넣어보면 이런 게 고리가 있어요. 어떤 차는 동그랗게 ISO 픽스라고 써있기도 하고, 어떤 차는 캡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캡을 들을 경우도 하고, 어떤 차는 시트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서 보면 보여요.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밀착해가지고 걸면, 요게 빨간색이 어떻게 됐어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러면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쪽은 초록색인데 이쪽이 덜 걸렸어. 잘못 꼈는데 뭐 이렇게 잘못 걸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이에요. 잘못 걸린 거예요. 카시트는 장착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 장착을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장착이 되게 중요하니까 장착을 직접 해주는 곳에 가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 제대로 보시면 되고, 유튜브에 많이 나왔긴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처음에 뺐을 때는 길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ISO를 피면은, 꽂은 상태에서 등받이를 미루면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 요 받침하고
등받이하고 딱 밀착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밀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벨트를 채우는 방법은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자체 안전벨트가 있고요. 이쪽이 지금 차량 앞쪽이잖아요. 앞쪽. 이렇게 15개월이 지나가면 이렇게 앞으로 태우면 돼요. 그래서 15개월 되자마자 아이가 아직 어리고 등치 작은데 무조건 앞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가 좀 커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15개월 기준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앉았을 때, 깨어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꾸 누르면 누워서 약간 잘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대부분 벨트가 이 앞에 이렇게 길이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면 벨트가 이렇게 늘어나요. 아이가 이제 옷을 입고 아이가 어깨랑 등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늘려주시고 벨트를 하시면 되고요. 이 카시트는 10세까지 사용을 하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세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10세까지는 대부분이 신생아 카시트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부터 4세까지가 제일 많아요. 저기 보시면 브라이텍스나 뭐 멕시코시나 엑스키드나 뭐 수완두나 이런 다 브랜드들 많죠.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있는데 그런 브랜드도 대부분 4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신생아 때는 아이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너시스가 좀 든든하게 돼 있고요. 이게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다 빠지고 떼면 더 큰 아이 사이즈가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올리시면 계속 올라가죠. 주니어나 토들러는 여기다가 안전벨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제품은 주니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니어 안전벨트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벨트는 어떻게 해요? 이 등받이 뒤로 접어서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벨트를 사용을 하시고 사이즈에 맞게끔 등받이를 올리고 이너시트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기띠는 우리가 이제 신생아라고 하면 태어나자마자 해서 1년까지 보통 1년까지라는 기준으로 완전히 신생아 전용이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사용하면서 아이가 2세, 3세까지 뭐 사용할 수 있는 아기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기띠를 한번 알아볼 건데 오늘은 베이비 병권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은 완전히 신생아 때만 사용하는 전용이에요. 말 그대로 어깨받침이죠. 어깨받침 하나만으로도 아이를 케어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점점 커지면 모든 무게를 어깨 하나로만 지탱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점은 신생아만 케어하는데 되게 간단하고 가볍고 편하다. 근데 아이가 커지면 이거는 못 쓰니까 신생아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완한 같은 브랜드를 예를 들었을 때 역시 신생아용이에요. 신생아용인데 이렇게 허리 받침이 좀 든든하게 돼 있죠. 허리 받침을 통해서 허리 받침이 되게 길어요. 이게 서양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수입 브랜드다 보니까 이 제품은 아빠들 등치 좀 있으신 분 아빠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얼마든지 시켜 먹으면 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끈도 엄청 길어요. 예, 등치 좋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깁니다. 신생아 때도 사용하고 좀 커서 두 돌, 세 돌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확장을 되게끔 돼 있어서 양쪽을 트임을 하면 아이 발이 더 깊게 나오는 거. 신생아 때는 틈을 막아주면 발이 더 올라가는 거. 신생아 때는 발을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버클마다 뭐 장단점인데 이 제품은 버클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클이 한번 체결하고 빠지는데 쉽다. 뭐 그런 장점이 있고 회사마다 이제 찍찍이 버튼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겁니다. 요거 벨크로가 아닌 요걸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 원단도 뭐 스포츠 소재다 이렇게 그래서 제품마다 메쉬로 보통 많이 되어 있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가 보통 돌 지났을 때 사용하는 힙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힙시트? 힙시트는 이제 앞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나오죠. 마주보기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힙시트를 해도 되고요. 반대로 앞에 보기 하면서 다리가 나온 상태에서 힙시트에 앉아놓으면 어깨와 허리 그다음에 복부 앞에까지 코어까지도 힘이 동시에 분산이 되니까 아이가 좀 커도 되죠. 아무래도 힙시트는 아이 척추하고 목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쓰기 때문에 신생아 뭐 6개월도 안 된 신생아 힙시트는 태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가방 항목인데 기저귀 가방은 어디 뭐 외출 특히 많이 하는데 항상 담아놓고 하면 쉽게 나가니까 엄마 백하고 섞이지 않게끔 해서 기저귀 전용 가방을 준비해 놓으면 아이 전용으로 물티슈나 여러 가지 구강 티슈나 뭐 이런 것들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치아 발육기 아이가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하면 갖고 놀게 해주면 좋죠. 이런 제품들 많이 있고 소독
하시면 돼요. 치아 바이크도 소독해서 깨끗이 쓸 수 있게끔 하고, 공갈 젖꼭지 요거는 당연히 엄청 많이 필요한 거죠. 자주 잊어버리고 하니까, 잊어버렸다 나왔다고 하니까 몇 개 정도 해놓고 요런 식으로 고리로 묶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배가 안 고픈데 찡찡거리면 공갈 젖꼭지 물려놓으면 또 조용합니다. 그 다음에 딸랑이 여러 개 준비하면 되고요. 네, 아기 체육관은 앞에 이제 이미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기가 누워서 운동하는 거예요. 예, 큰 운동은 아니고 그냥 발로 차고 만지고 소리 들리고 건드리고 하는 아기 체육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또 아이가 걸어 다니고 할 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아이 노는데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고, 모빌은 우리 아이 누워서 이제 지내는 장난감인데 특별히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모빌을 보여주게 하는데 생후 1달에서 2달까지는 흑백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백으로 했다가 컬러로 바꿔주는 그런 형식이니까 그렇게 알고 모빌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놀이나들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산모용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산부 비타민이죠. 우리가 종합 비타민 드시고 계시죠? 종합 비타민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철분 다 들어가 있죠. 엽산도 다 드시고 계셨죠? 임신하기 전부터 드시죠? 예. 임신하기 전부터 엽산 당연히 필수로 드시고요. 아이 뇌 형성에 좋다고 하죠. 철분 필요하고 또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비타민 B 강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산모용 패드 다 있습니다. 패드 자주 교체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목, 발목 보호대, 이런 보호대 차는 게 좀 서럽긴 한데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됩니다. 수유브라도 뭐 외출했을 때나 집에서나 또 아주 편하게 수유를 하려면 당연히 수유브라가 있어야 되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유 패드입니다. 수유 패드 이런 식으로 패드가 이제 나옵니다. 몇 개 세트로 나오니까 수유 패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모용 복대는 이제 당연히 허리 많이 아프시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복대도 하나 정도 준비를 해서 아플 때 하면 늦으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케어해 주시고, 회원부 방석을 갖고 와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중앙이 뚫려있고 도너츠형이죠. 회원부 방석을 통해 가지고 회원부의 상처를 또 보호해 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튼살 크림 지금 바르고 계시죠. 오일과 크림을 동시에 바르는 경우도 있고 튼살 크림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튼살 크림을 정말 꾸준히 발라 주셔야지만 상처 없이 잘 출산할 수가 있고요. 또 좋은 거는 리커버리 크림이라 해서 출산 이후에도 꾸준히 발라 주시는 크림 있잖아요. 그거 발라 주셔야지 회복이 또 잘 되니까 그것도 동시에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두 크림은 역시 상처 나는 부위에 수시로 이제 발라줄 수 있게끔 자극이 적은 걸로 준비하면 되고, 또 자육 대야처럼 이렇게 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성분을 통해 가지고 자육도 할 수 있게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당연히 보호하는데 좋으니까 이렇게 산모용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출산용품 리스트에 대해 전부 알아봤어요.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품 추천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레이 토이북 5종 세트 총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또 괜찮죠? 네. 먼저 제가 5분을 뽑을 거고요. 뽑으면 제가 나오세요 할 때 나와주시면 돼요. 번호표 들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먼저 20번. 네, 20번 축하드립니다. 7번, 26번, 16번. 아, 축하드립니다. 15번. 아, 축하드립니다. 나오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브라운 체온계죠. 브라운 체온계 3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체온계 3분.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같이 드리겠습니다. 3분. 됐습니다. 체온계. 첫 번째 당첨자는 10번입니다. 10번. 네, 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2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4번. 네, 나오세요. 10번, 2번, 4번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유팡 소독기하고 다이치 올인원 360 카시트 딱 2분 남았습니다. 2분. 한 분씩. 우리는 아무리 무거워도 다 들고 찍습니다. 예,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들고 찍으니까요. 예, 어떻게 하지? 나 이거 무거워서 제가 다 들어드려요. 예.
아, 이거 필요하신 분? 아,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하시죠? 아, 하겠습니다. 요거. 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몇 번입니까? 번호? 5번이요. 아, 5번이요? 알았습니다. 자, 안 보고. 안 나와요. 자, 오늘 당첨자는, 몇 번이요? 3번! 네, 나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놀랬죠? 네, 3번. 네, 맞아요. 3번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3번인 줄 알면서 3번 맞나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잡아주시고. 네, 미스 코리아 같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대망의 1등. 우리 뚜구두구 한번 할까요? 두구두구. 대망의 1등 카시트입니다. 아까 사용 방법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당첨되신 분 또 남으세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망의 1등! 소리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 뽑히신 분. 예, 신발 집어 던져도 됩니다. 대망의 1등은 뽑혔어요. 대망 1등은 28번 나오세요. 축하. 오, 박수. 너무 놀라셔가지고 네, 나오세요. 보세요. 28번.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보시고 흔들어 주시고. 이거 잡아야죠. 내 것처럼. 내 거야 이렇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여기 앞에다 보시고. 박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나왔어요? 네. 근데 많은 양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부족하고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또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남아서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보고 유무사 같은 것도 이제 폴딩하는 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출산 리스트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너무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오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품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중간에 태교 음악을 제공해 주셨고 이제 쉬는 시간에 구경할 수 있는 용품들도 많이 있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2시간 편안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빨리 잘 만나서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태교할 테니까 건강하게 알맞은 주스에 만났으면 좋겠어요.